네, 매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중개대상물의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로 조사 가능한 어디까지죠? 네, 채권 최고액까지죠. 채권 최고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까지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채무액은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채무액이 얼마인지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접근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조사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설명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해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거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얼마죠? 3년간 보존을 하면 되죠. 거래계약서는 5년을 보존해야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면 됩니다. 단 거래계약서도 확인설명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별도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인정이 되는 것이었었고요. 3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 다시 말해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형벌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합니다. 33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9가지,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하면 안 된다는 행위가 5가지가 있었는데 33조 1항에 1, 2, 3, 4, 5까지요. 즉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협조하는 거, 중개보수실비, 법정한도 초과해서 금품 받는 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나머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5번 질문 보시면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행정처분. 업무보증 설정 유지 의무 위반하는 거죠. 이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6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도 마찬가지인데 15일 이내에 공제 다시, 보험이면 15일 이내에 또 다른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갱신의 차원에서 재설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죠. 지금 업무보증을 변경하는 경우니까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8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무엇으로 인해? 업무상 고의나 과실, 우리가 통칭하여 귀책사유라고 했었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무엇을 발생했을 때? 재산상 손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을 국한하여 별도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9번 질문.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보수는 1천분의 9죠.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결정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1촌분의 9 범위 내에서 나는 얼마까지 받을 것인지 스스로 희망요율을 결정해서 명시해야죠. 요율 한도표에. 그리고 명시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10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를 받는데 실비는 두 가지 명목의 실비가 있어서 권리를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되는 실비를 받는다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는 것이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런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이전 의뢰인에게. 그래서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이전 의뢰인 부담,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셨습니다.